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빛의 편집자들과 함께 재미있는 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고양이의 서재입니다. 오늘 고양이의 서재는 특별히 독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요네스베 작가님의 형사 해리올레 시리즈를 아주 오랫동안 아껴주신 세 분입니다. 김원영님, 성민정님, 그리고 윤세나님 이렇게 세 분의 독자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제가 자기소개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이 세 독자 여러분은 요네스베 작가님의 찐팬이라는 이유 하나로 와주셨잖아요. 이렇게 먼 길 와주셨는데 그래서 자기소개에 요네스베 작가님의 이름을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악을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작가 요네스베를 좋아하는 담당 편집자 이승희입니다. 네, 원영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네. 저는 14년 그 요네스베 작가님을 처음 보고 작품도 물론 좋지만 작가님의 그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에 더 반해서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하게 된 김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네스베 작가가 만들어낸 남자 주인공 해리홀레를 사랑하게 된 독자 성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노우맨을 읽은 후로 요네스베 작가님의 책이라면 뭐든지 읽어야 하고 작가님과 관련된 행사라면 다 찾아와야지만 만족해서 이렇게 찾아온 윤세나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드디어 12번째 이야기 칼이 출간되었는데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민정님 먼저 제가 여쭤볼게요. 어렵게 읽었습니다. 일단 요네스베 작가의 책을 읽어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작가가 만들어낸 해리홀레라는 그런 주인공에게 좀 약간 내적 친밀감 같은 걸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겪어야 했던 그 비극적인 사건들 그런 걸 이제 제가 같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정적으로 좀 약간 이입이 돼서 그랬는지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하지만 반면에 또 요네스베 작가가 만들어낸 그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력에는 여전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저는 제가 칼을 읽고 리뷰에도 이걸 썼는데 이거는 정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재현하신 거예요? 네. 정말 칼은 뭐 가독성, 재미, 반전 다 역대급이지만 특히나 네. 충격이 정말 역대급이라서 맞아요. 네. 평소에도 뭐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뒷이야기 너무 궁금하고 결말 너무 궁금한데 이런 생각을 항상 하지만 이번 칼은 너무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제가 일단 결말을 먼저 읽을까를 생각했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작가님을 미워할 뻔했어요. 내용을 보고. 맞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칼은 그동안 해리올레 시리즈를 읽어온 독자들에게는 너무 가독성도 좋고 읽기도 쉽고 재미도 있어서 선물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선물을 다 확인하고 나니까 선물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반쯤 들었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음 선물까지 빨리 내놓으시라고 닥달하고 싶은 그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응원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원영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이 시리즈를 저도 오래 읽어왔으니까 매번 읽을 때마다 과연 작가님이 다음 이야기에 하실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도 늘 됐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이번 어쨌든 이렇게 되게 오래된 시리즈인데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여전히 힘있고 충격이 당연히 또 그의 이상으로 또 있으니까 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생동감 있게 글을 쓰시는 그 대단함이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었고 제목 그대로 칼처럼 가슴에 딱 박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편집자들은 일을 할 때 혼자서 하잖아요. 아무리 옆에 동료들이 있어도 이렇게 그 교정지와 나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단독자처럼 이렇게 혼자 해야 되니까 정말 재밌는 순간에도 혼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뭐 잔인하고 정말 이런 순간에도 혼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작품을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를 이렇게 똑같이 느끼셨다고 하니까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비체가 스노우맨으로 이제 해리올레 시리즈의 어떤 포문을 열고 한 게 벌써 12년째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칼이
마침 또 12번째 책이어가지고 저도 이 시리즈를 이렇게까지 오래 할 수 있을지 몰랐고 이렇게 계속 사랑받을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저도 되게 감회가 되게 새롭고 좀 뭔가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타이틀을 받았을 때도 이게 설레진 않아요. 근데 정말 읽을 때마다 항상 감탄하게 되고 작가님의 그 천재성 그리고 이 작가님이 어떤 식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을 항상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칼이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리즈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전환점에 이번 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칼은 네. 좀 다른 네. 작품들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다,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네. 느끼곤 하는데 그 차별점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런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칼이 다른 책에 비해서 아까 어렵게 읽었다고 하셨지만 좀 쉽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뭐 문장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 어렵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이 작가님이 좀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는 인상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죠? 작가가 좀 더 독자를 좀 더 배려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좀 우리가 흔히 떡밥이라고 부르는 그런 복선도 조금 더 티나게 깔고 그리고 깔끔하게 회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 모를까봐 설명도 해주시고 친절하셨죠. 네, 그리고 좀 은유적인 구절이 나올 때 옛날에는 니들이 알든가 말든가 같은 느낌으로 은유만 하고 끝나셨는데 이제 또 은유적인 구절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어쨌든 독자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어떤 독서 시장에 되게 맞게 많이 작가가 진화했다 그런 느낌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또 다른 책에 비해서 굉장히 시리즈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폴리스, 목마름, 칼 이렇게 이게 하나의 연결성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이게 전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연결성이 강한 세 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되게 좀 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잔인한 내용의 서적.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그 해리 홀레라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경찰 노릇을 계속 하는 것도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잖아요. 누군가를 구하고 싶고 뭔가 구해주고 싶고.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시리즈물인데 네. 작가님이 어디까지 이거를 계획하셨던 건지가 사실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미 너무 정설이 되어버린 이야기가 이제 3권 때부터 이 이야기는 시리즈가 되었다. 그러니까 1권과 2권에서는 그냥 같은 주인공이 나오는 그냥 하나씩의 이야기였다면은 3권부터 이 이야기는 시리즈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작가도 그걸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3권에서 이제 만났던 그 인생의 연인 라켈을 12권에서 영영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3권을 쓰실 때 이거를 생각하고 쓰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10위까지 올 줄은 아마 모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보면 이제 시리즈가 벌써 12권인데 네. 그동안도 워낙에 다양한 무기들을 네. 흉기라고 해야 될까 등장시키셨잖아요. 근데 이제서 12권에 와서야 가장 원초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칼을 등장시키신 데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다양한 무기가 나왔어요. 거의 쓸 수 있는 무기는 다 나왔다고 할 정도로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무기나 고문 도구 같은 게 있으세요? 레오폴드의 사과? 그거 목마름에 나왔던 것도 그렇고. 네. 네. 저는 그 레드브레스트에 나왔었던 총. 예, 그게 이제 되게 거대한 꽤 큰 총이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뭔가 한이 서려 있는 총이라서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칼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의 말을 제가 여기다가 칼에 써놓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작가님이 이제 다른 곳에서 가지셨던 그 인터뷰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칼로 찌른다는 그 행위는 저격수가 400m 바깥에서 이렇게 총알을 쏴서 맞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네. 이 누군가를 칼로 찌르려면 이제 얼굴도 봐야 되고, 뭐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쵸. 네. 약간 말도 들을 수 있고, 뭐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이제 그래야지 가능한 행위라고 하셨는데 제가 칼에 대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찾는다면 첫 번째가 친밀함 그리고 두 번째가 죄책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칼은 친밀함을 상징하는 도구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좀 이중적이죠. 그죠? 예. 근데 이 친밀함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친밀함은 조금 더 내적 친밀감에 가까운 것 같고 이 서양 사람들의 친밀함에는 반드시 거리가 들어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 인티머시라고 부르는 그 친밀함과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깊게 고찰한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거리가 가장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칼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지키고 싶은 어떤 해리의 가족, 해리의 어떤 약점이 공격받는다는 점에서 저는 이 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 해리가 3권에서 만났던 그 인생의 사랑을 영영 잃게 되는 그 과정이 연관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아주 소재인 것 같아요. 작가님이 해리 홀레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뭔가요? 미워하시는 게 맞는 거죠.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건지. 이거 제 예전에 해외 독자 서평에서 봤는데 해리 홀레 시리즈 통틀어서 가장 독한 놈이 작가다. 그런 말 본 적 있어요. 저도 작가님의 뭐 인터뷰도 볼 만큼 보고 이제 글도 많이 봤으니까 빙의가 돼서 생각해 봤을 때 작가님은 해리 홀레 시리즈를 쓸 때 그렇게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고통스럽게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괴롭게 쓴다는 것이 그만큼 애정을 담아서 쓰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게 작가가 주인공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 변태 같은. 변태 같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변태인 건가? 네? 저는 약간 그 미드나 네. 뭐 이런 이제 스릴러물이나 첩보물이나 네. 이런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보는데 네. 그렇게 막 총질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땀에 쩔고 막 며칠 동안 씻지도 자지도 못한 상태에서 콧잔등에 이렇게 흉이 딱 났을 때 너무 섹시하거든요. 그 사람이 고생하면 할수록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유 네스베 작가님도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게 아닌가. 그걸 또 뚫고 나오니까 해리가 네. 역경을. 그래서 네.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애초에 유 네스베 책을 출간하기로 한 기획자가 누구였는지 너무 네.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죠. 네, 왜냐면 영미권 소설이 정말 네. 너무 많은데 네. 어떻게 유 네스베 작가를 찾아내서 출간까지 하시게 된 건지 맞아요. 정말 네. 칭찬을 100만 개, 200만 개, 1000만 네. 개 드리고 싶습니다. 저예요. 예. 칭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냈는데, 예. 그러면 유 네스베라는 작가를 선택하게 된 뭐 계기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 책을 읽어봐야 알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몇 권이나 읽어보시고 확신이 들어서 출간을 계획하시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체가 그렇게 많은 북유럽 책을 내진 않았잖아요. 워낙 이 작가가 많이 써서 그렇지. 근데 저희가 약간 북유럽 소설의 명가 같이 돼가지고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제안도 오고 원고도 많이 오는 편인데 당시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랬을 때가 아마 뭐 한 2010년, 2011년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눈여겨봤던 거는 북유럽 책이야라고 눈여겨봤다기보다는 그때 영국에서 너무 많이 팔리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사실 그 번역서를 되게 싫어한대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 제낄 때는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검토를 바로 했었고 아마 다른 출판사에서도 주목은 하고 계셨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스노우맨을 읽고 나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되는 책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출간을 결정하는 것보다 회사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북유럽 스릴러에 대해서 호감도가 전혀 없던 상황이었고 이렇게 긴 시리즈 당시에 한 8권, 9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긴 시리즈라고 하면 당연히 못하게 하실 것 같다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리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요거 해야 되는데 시리즈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약간 사기치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잘 됐으니까 예, 분명히 그
시리즈에 대한 부담을 너무 처음부터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예,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됐죠. 예. 아,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약간 그런 나무 위키 같은데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하셨나? 아, 네,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순서가 순서를 뒤죽